직업방송 2016년 공익채널 선정을 축하합니다. 사랑해요, 한국 직업방송. 네, 오늘 2부 여성의 소자본 코너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창업대학원의 양혜숙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말이라 그런지 굉장히 마음들이 분주한 것 같은데 창업 쪽 상담하시는 분들도 내년에 창업은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연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추천 방법은 뭐냐면 우선적으로 아이템 선정을 먼저 잘 하셔야 돼요. 본인이 적성에 맞고 시기에 맞고 정말 유행이 안 떨어지는 그런 업종을 잘 고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그다음에 점포 자리를 보러 다니는 거예요. 점포 먼저 찾고 아이템 정하면 굉장히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를 제대로 정하고 그다음에 자리를 잘 잡고 어떻게 팔 것인가까지 결정한 다음에 창업에 도전해야 성공률 10%, 15%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아주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말씀을 오프닝 전해주셨고요. 또 한 분의 전문가는 김종민 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감기가 많이 기승입니다. 여러분들 창업을 하면은 밤늦게까지 굉장히 체력적인 소모가 많으실 거거든요. 창업 전에 반드시 체력을 기르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력이 곧 창업의 경쟁력이자 차별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소장님께서는 그럼 이런 체력 관리를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시나요? 운동 많이 못합니다. 네, 소장님부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저희가 오늘 잇 아이템 또 살펴봐야 될 텐데요. 어떤 업종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이제 국민 음식이 된 거죠. 네네. 돈가스 전문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돈가스요. 네. 오래전에 칼질하러 다녀오는 경양식집의 대표 메뉴가 바로 그렇죠. 돈가스지 네네. 않습니까? 예. 이제는 뭐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생활 음식이 된 건데요. 돈가스는 이제 그 이후에 프랜차이즈 외식 아이템으로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형태의 이제 아이템이 돼 버렸는데. 서울 남산 쪽에 왕돈가스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왕돈가스에서 비롯돼 가지고 기사식당에서 기사식당 메뉴로 돈가스가 굉장히 맞아요. 성업을 했었고요. 네네. 그 이후로는 이제 그 일본식 돈가스라 그래가지고 튀김옷을 좀 고급스럽게 순살에다 입혀서 튀겨내는 그런 돈가스가 좀 프랜차이즈 아이템으로 굉장히 성업을 했어요. 네네. 그때 가맹점 출점이 굉장히 많이 돼서 맞아요. 돈가스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네네. 요즘 들어서는 두 가지 유형으로 이 돈가스 전문점이 좀 분리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는 정통 돈가스를 대표 메뉴로 내세워서 판매하는 그리고 이제 그 기호도가 높은 피자나 파스타를 같이 섞어서 파는 비교적 중대형 평형에서 판매하는 형태가 하나의 컨셉이 돼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돈가스라는 이름의 형태는 그대로 두고요. 완전히 퓨전 메뉴로 돈가스를 바꿔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메뉴의 구성 그리고 접시에 담아내는 방법 자체도 완전히 기존의 돈가스와는 다른 형태로 퓨전으로 바꿔서 네. 두 가지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형태가 젊은 층들한테 아주 돈가스 메뉴로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제 별명이 돈박이거든요. 돈가스 박사.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기다리던 바로 그 아이템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두 분께서 오랜만에 또 요식업 창업 아이템을 갖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오늘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봐주실 것 같은데 지금 창업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주시고 특징을 집어주셨다면 네. 원장님께서도 역시 지금 현재 돈가스 전문점에 대한 특징 좀 집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아이템에 보면은 이제 유망 아이템이 있고 그다음에 유행 아이템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10년 전, 20년 전에도 있었나 그러면은 앞으로 10년 뒤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 70년대는 짜장면 먹으면 제일 좋았잖아요. 그다음에 무슨 일 있을 네. 때 졸업식 때. 아, 그랬었나요? 그다음에 이제 네. 한 80년대쯤 되면 돈가스.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인점으로 이제 2000년대 들어가면서 뭐 허수아비라든가 돈카라든가 뭐 이런 맞아요. 것들이 많이 있었고 네. 그다음 쪽에 한 10년쯤 지나니까 패밀리 레스토랑이 생기면서 돈가스 전문점들이 너무 우후죽순 생겼던 것들이 많이 망했어요. 힘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또 이제 꾸준하게 가면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이제 다이어트 관련된 샐러드 돈가스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단순하게 식사뿐만이 아니고 이제 안주류까지 이제 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템으로 보면은 불닭, 찜닭 이런 것들은 없어졌어요. 지금 많이 안 보이잖아요. 네네. 그게 유행 업종이고 돈가스는 업그레이드 되면서 지금도 꾸준하게 가기 때문에 이게 유망 업종이라고 볼 수 있어서 저희가 아이템으로 택한 건데 50, 60대 된 우리도 돈가스 먹고 싶거든요. 근데 20, 30대, 10대 네. 아이들도 어린이도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남녀노소 누구가 좋아한다. 그다음에 이제 건강 관련으로 이제 샐러드까지 겸한 돈가스들이 나오면서 술안주까지 겸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게 어떤 돈가스 가면은 기름 냄새가 굉장히 역하게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기름 관리를 정말 잘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팁을 드린다 그러면은 돈가스를 튀길 때 기름을 일단 철철 끓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 기름이 돈가스를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를 모를 때는 소금 있죠. 소금 네네. 알갱이를 매달을 탁 넣으면 지지직하는 소리가 나. 그때 넣어야지 아. 돈가스 속이 잘 익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네. 튀김옷이 잘 튀겨지고 그래서 겉만 튀겨져 가지고 느끼한 냄새가 없이 잘 할 수 있다는 거를 명심하시면은 네. 돈가스 전문점으로도 충분히 이제 정말 성공 창업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지금 요리 프로그램 아니고요. 창업 프로그램입니다. 예, 잠시 돈가스를 잘 튀길 수 있는 그런 노하우까지 곁다리로 전해주셨는데요. 어쨌든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사랑을 받는, 누구한테나 사랑받는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가 돈가스라는 것 많은 분들이 부인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돈가스 전문점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어떤 형태로 문을 열어야 되는지 앞서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이 돈가스가 참 중독성이 있는 메뉴예요, 그렇죠? 네. 예, 그 원장님 말씀 듣고 되게 먹고 싶어지는데요. 그렇죠. 일단 그 돈가스 전문점을 아까 서두에서 정통 스타일하고 퓨전 스타일 두 가지가 지금 요즘 유형이 형성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두 가지 유형의 창업 사례를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부산 해운대에서 성업 중인 돈가스 전문점인데요. 이곳은 정통 스타일이라고 예,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돈가스 크기는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네네. 빅 사이즈로 제공을 하는데 특이할 만한 거는 돈가스와 함께 김치찌개를 제공을 해요. 그 조합 예. 괜찮잖아요. 좋죠. 네. 그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왜 김치찌개를 같이 제공하게 되셨습니까 했더니 네. 다른 데보다 좀 크고 많이 주다 보니까 느끼할 것 같아서 김치찌개를 아주 얼큰하게 끓여 제공을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았다는 거죠. 이게 저도 먹어봤는데 돈가스 네. 자체에서의 어떤 특이할 만한 맛의 차별은 많이 느끼지는 못했어요. 근데 굉장히 성업을 하고 일매출이 300만 원 이상 찍고 있는 굉장히 그 맛집이거든요. 바로 이런 차별 요소를 건드려줬기 때문에 네. 고객들이 움직이는 이런 형태인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한 곳은 그 말씀 그대로 퓨전입니다. 돈가스라는 이름 외에는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립, 소고기, 돼지고기를 다 사용해서 돈가스 형태의 모양만 갖추고 먹어보니까 염지를 아주 잘했어요. 고기에 네. 밑간을 해가지고 네네. 향신료와 간이 잘 배이게 한 그런 이제 먹어보면 기존의 돈가스를 만드는 방법하고는 아주 180도 다른 그런 형태로 제조가 됩니다. 네. 그런 메뉴들을 접시 위에 담아낼 때에도 여러 가지 복합 메뉴로 구성을 하는 하나의 콤보 형태로 구성하는 그런 형태의 메뉴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건 역시 굉장히 뭐 대기를 세워가면서까지 영업을 하는 이런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별 요소를 갖추고 돈가스 전문점이 요즘 성업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돈가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얼마든지 이렇게 개성 표출이 가능하다는 것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메뉴가 계속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진화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원장님께 이 돈가스 전문점의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많은 사람이 좋아하니까 성업을 하고 많이 네. 열어서 포화가 아닐까 또 이런 걱정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과포하죠. 전문점만 있는 게 아니고 분식집에도 가면 돈가스 메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대개는 보면은 전문점이 아닌 경우는 냉동 돈가스를 쓰는 경우가 많지 네, 그리고 않습니까? 살코기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네. 막 이렇게 좀 틀린 것 같아서 돈가스를 먹으려면 전문점을 가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네.
두툼한 거에서부터 얄팍한 거. 네. 그다음에 이제 냉동인데 고기를 겹겹이 썰어서 25겹을 겹쳐가지고 돈가스 만드는 것도 굉장히 맛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요새 젊은 층들 보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돈가스 집에요? 예. 오. 그리고 식사로 하는 게 100% 따지면은 술안주가 한 25% 정도, 식사로 찾는 분들이 한 75% 정도. 그러면 이제 점심 식사 때 많이 먹는다. 그게 퓨전으로 겸해서 스파게티랑 겸할 때도 있고, 아까 좀 김치찌개를 주는 경우도 네네. 있고, 된장국을 같이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질 건데. 금액대는 보면은 한 6,000원, 7,0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냉동육으로 해서 가정 간편식 시장 규모가 2015년 기준으로 1조 3천억이래요. 어마하죠. 네. 여기서 이제 분식집에서 주는 냉동 돈가스가 한 474억 정도 된다. 그러니까 한 6% 정도 차지하는 비율인데 크게 가정 간편식 이런 식으로 시장을 보면은 떡볶이 시장이 2013년 기준으로 1조 6천억. 어마하죠. 그다음에 이제 피자 시장이 11년에 1조 한 5천억 정도 되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한 그런 시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가스가 꾸준하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시장이 애매한 그런 업종이기보다는 이제 꾸준히 찾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경쟁에 이기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차별화를 시켜야 되는데 아까 접시에 담아줄 거냐 뭐 돌판에 담아줄 거냐 치즈를 네. 얹을 거냐 뭐 다양하게 샐러드를 얹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잘 따져진다 그러면은 이 시장으로 보면 꾸준하게 가는 그런 업종이 네.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뭐 떡볶이나 피자집이랑 맞먹는 정도의 수치라고 하니까 네. 우리 언제 생각해서는 피자집이나 떡볶이집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돈가스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아이템 속에도 어떤 위험 요소가 있지 않을까요? 이제는 그 위험 요소들도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식 대표 메뉴들처럼 정통 아이템이 돼버린 이제 돈가스 전문점 외식 업종인데요. 사실 창업할 때는 차별화가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 간과하시면 굉장히 위험한데요. 네. 요즘 외식 트렌드 잠깐 말씀드려 보면요. 창업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창업을 할까 고민할 때는 지금 대세는 벤치마킹입니다. 요즘은 개발한다고 열심히 시간을 이 예비 창업자가 들이는 네. 것보다는 발견을 하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미리 고민을 하고 머리를 써서 잘 네. 구현해 놓은 것들을 시장 조사해서 찾아가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창업에 대한 아이템과 어떻게 매치를 시킬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발견하셔야 되는데요. 요즘은 이 발견하셨을 때 보이는 게 조합입니다. 조합.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뉴를 콤보, 여러 가지 메뉴를 복합적으로 한 판에다가 담아내서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 눈으로 먼저 먹게 해주는 이런 형태가 굉장히 이 고객한테 어필이 많이 되거든요. 네네. 돈가스 전문점 역시 이거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메뉴 구성을 하실 때 뭐 김치찌개를 조합을 하시든지 네. 아니면 다른 메뉴를 복합적으로 플레이트에다가 구성을 해내시든지 이런 조합에 대한 부분 반드시 하나의 메뉴의 그 구성에 대한 그 노하우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사실 이런 차별 요소만 충분히 갖추신다고 하면 매출을 올리시는 데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리스크 요인도 당연히 체크하셔가지고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안정적인 업종인 만큼 다른 가게들 사이에서 이 차별화를 얼마나 잘 이끌어내느냐 이게 또 성공의 관건이 될 텐데요. 그 방법으로는 자기 스스로 어떤 새로운 걸 개발하기보다는 뭔가 있던 거에서 발견을 하셔갖고 다른 것과 조합하는 그런 지혜가 지금 바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창업 준비 이야기 좀 해볼까요? 원장님께 이 돈가스 전문점 차리는 데 드는 비용 네. 먼저 좀 여쭤볼게요. 그 창업 방법은 프랜차이즈로 하는 방법 한 가지 하고요. 네. 그다음에 노하우 전수를 받아서 거기에서 독립적으로 창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1층에 그냥 33제곱미터 한 10평 규모로 하는 경우가 있고 네. 또 2층으로 올라가도 맛있으면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는 맥주도 팔고 이제 술 안주로도 이제 개발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네. 그렇게 되는데 그 대개 보면은 이제 많이 하시는 형태가 20평, 그러니까 66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가맹비가 5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집기 비품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주방 설비를 1,000만 원 정도 드리고 초도 물품 한 500만 원. 교육비가 이거 뭐냐면 노하우 전수 내지는 본사에서 재료 관리 요령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인데 200만 원 정도 해서 보통
그 점포를 제외하고 들어가는 돈들이 한 5,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간판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기타 홍보 비용 이런 것까지 다 하면은 점포 제외하고 한 8천? 이 정도는 오.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물론 이제 조그맣게 창업할 경우는 조금 더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줄이는 노하우를 말씀드리면은 인테리어를 할 때 철거 비용 따로 다 이런 거거든요. 전기 네네. 수납 비용 따로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가 돼 있는 곳을 찾는다 그러면은 내 창업비가 적어도 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는 더 가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네네. 그런 면은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1층인 경우는 필히 테이크아웃을 겸하시겠사. 그러니까 포장 판매. 그러니까 요새 집에 가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식사를. 네네. 그리고 이제 정육점에도 보면은 떡갈비도 팔고 돈가스도 만들어서 팔아놓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사 먹는 게 기름 좀 걱정되기 때문에 집에 가서 해놓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외려 따로 해서 포장하는데 1인에 파는 거는 야채랑 거기서 먹을 때는 7, 8천 원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것만 딱 해서 돈가스하고 소스만 이렇게 줄 때는 5천 원에도 팔더라고요. 오. 그러니까는 훨씬 더 나는 네. 거기서 식사를 하고 집에 가서 아이들 해줄 때는 포장 판매해 갈 수 있게끔 해주면은 외려 더 포장 판매도 좋으니까 비용은 이제 1, 2층 이제 따로따로 말씀드리면은 대략적으로 1억에서 1억 5천은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제대로 갖춰진 요식업 창업 아이템 치고는 그렇게 많은 창업 비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바로 저희는 또 수익성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 돈가스 박사답게 사실 일주일에 한두 번 돈가스를 사 먹고 일주일에 한 번 또 제가 만들기까지 하거든요. 근데 만들 때마다 느끼는 게 돈가스는 참 많이 남겠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돼지고기가 그렇게 비싸지 않고 네. 들어간 재료가 뭐 그렇게 값비싼 게 안 들어가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데요. 네. 그래서 수익성 좀 기대되는데 어느 정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돈가스 마진 구조는 외식 아이템 중에서 단연 순위 안에 듭니다. 그렇죠. 예, 예. 네. 이 기호도가 좋은 메뉴고 또 따라서 원가가 낮기 때문에 또 푸짐하게 제공할 수 있고요. 곁들임 음식들도 같이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소비자들이 더 만족을 하는 이런 형태인데요. 돼지고기를 비롯한 원재료 비율이 30%를 상회하지 않습니다. 현재 판매되어 있는 판매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요즘 물론 뭐 치즈를 곁들인다거나 아니면 밑에다 야채 토핑을 한다거나 소스를 특별히 뭐 개발해서 넣는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의 메뉴를 장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 30% 안쪽에서 소화가 될 것 같고요. 네네. 30% 재료비 외에 직간접비는 역시 40% 정도 예, 들어가고요. 영업 마진은 약 한 30%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요즘 사실 그 돈가스 전문점들이 중대형화되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흐름이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수익성 예측할 때 너무 작은 매장보다는 약 한 90제곱미터, 약 한 30평 미만의 점포를 예를 든다고 보면요. 일매출 약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일반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네. 25일 영업에 한 달에 약 한 2,300에서 2,500만 원 정도의 매출. 예, 그럼 역시 30% 정도의 영업 마진을 계산하면 500에서 7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수익성까지 확인해 봤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예산에 적합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끝으로 두 분께 이 돈가스 전문점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전략들 좀 여쭤봐야 될 텐데요. 우선 원장님께 먼저 창업 전략 부탁드릴게요. 그 제가 부산을 여행 갔다가 그 재래시장 만덕시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돈가스 집을 정말 시장 내에 조그만 가게였는데 가서 줄 서갖고 번호표 받아서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설명만 들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가 이걸 하는 이유가 오후 3시 이후는 내일 쓸 재료를 염지를 한대요. 고기를, 목살을. 네. 그 고기 받는 집이 자기가 거래하는 지가 8년이 됐대.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고기를 얼마나 신경 써서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원재료에 대한 관리를 굉장히 신경 써서 하고 있고 네. 고기 잘못 싸면 냄새 나는 경우 있죠. 맞아요. 예, 그람 네. 수당 굉장히 싼 거 사보면은 아유, 싼 맛이 있는 거야. 그래서 네네. 그거 중요하고 소스 만들 때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과일 같은 거, 야채 같은 거 잘 넣어서 소스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치즈 돈가스 같은 거를 멜라민 그릇이라든가 아니면 좀 차가운 그릇에 넣어주면 사기 접시 같은 데 넣어주면 얘가 굉장히 먹으면서 맛이 점점 떨어지는 거 느끼죠. 근데 괜찮은 집 가서 이렇게 먹어보면 철판을 뜨겁게 달궈서 거기다가 돈가스를 얹고 치즈가루를 뿌려서 나오면은 먹으면서 치즈가 녹으면서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릇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포장 판매에 필이 필요합니다. 어저께 네네. 제가 밖에서 저녁 먹고 집에 가서 식구들 밥할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포장해 가요. 네네. 그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포장 판매하면은 굉장히 마진이 좀 많이 네. 남고 좋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밑반찬으로 돈가스만 주면은 제가 부산에서 먹었을 때는 거기에서 주는 거는 수제비를 줬었어요. 반찬이 오, 아니고 먼저. 돈가스예요? 예. 오. 소스 그러니까 스프 주듯이 수제비를 줘서 좀 몇 숟가락 떠먹게 해줬는데 네. 단무지하고 깍두기 같은 거는 기본으로 주는데 어른들은 더 먹고 싶잖아요. 먹다 보면 느끼하니까. 네네. 셀프로 해서 밑반찬을 갖다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창업 전략까지 자세히 전해주셨고요. 이번에 소장님께 같은 질문 드려볼게요. 성공 창업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요인들 좀 짚어주시죠. 네, 요즘 뭐 동네 아주 작은 돈가스 전문점도 수제로 만들죠. 예, 이제 고객들이 요리가 된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이런 성향 때문에 맞아요. 예, 이게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냉동 돈가스 그리고 판매되는 소스를 사용하는 거는 백반집에서 나오는 그냥 반찬이다. 이렇게 개념 정리하시고 예, 돈가스 전문점으로 할 때는 수제로 직접 고기 돈가스를 만드시고요. 네. 소스도 직접 끓여내는 어떤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예, 네. 시중에 보시면은 뭐 데미그라스 소스와 다른 재료를 잘 믹스해서 조리를 해서 소스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네. 소스를 차별화하는 거 그리고 고기는 손질을 직접 해서 남들보다 더 맛있는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아마 돈가스 전문점의 가장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성공 노하우라고 판단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돈가스 전문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전략까지 이렇게 나눠봤고요. 오늘도 노하우를 탈탈 털어주신 두 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